일산과 파주와 김포입니다. 요 세 지역에 같은 금액 아파트 세 곳을 놓고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아파트는 여기입니다. 첫 번째로는 풍무역 앞에 있는 풍무 센트럴 프로듀 34평이 한 6억 8천 정도에 거래가 됐거든요. 이 아파트 하나랑 여기 1비고, 두 번째는 일산 후곡마을 9단지, 여기는 31평형으로 되어 있지만 전용 면적이 8사이기 때문에 34평으로 놓고 볼 수 있고 6억 7천 정도 됩니다. 31년 차고요. 마지막으로 운정 신도시 초롱꽃마을 13단지 디에트르 더 퍼스트입니다. GTX-A 운정역 인근에 있고 여기도 한 6억 7천 정도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평수는 다 똑같고 연차만 일산이 조금 더 오래됐고 금액대도 거의 비슷하다. 과연 이런 경우에서 어떤 단지를 선택하면 좋을지 여러분도 고민해보시고 저도 한번 각 파트별로 비교를 해드리고 저라면 어떤 단지를 선택할지 이 부분에 대한 의견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지역은 서울의 서쪽, 서부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차를 타면 20-30분 안에 갈 수 있는 충분한 거리의 지역들이고요. 김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모양이 생겼어요. 열쇠 모양처럼도 생겼고 길쭉하죠. 그리고 일산은 고양시, 일산 서구, 동구, 덕양구로 되어 있고 물고기 모양처럼 땅 자체는 파주가 가장 넓죠. 근데 군사시설이나 개발할 수 없는 용도의 땅들이 많기 때문에 주거지로 볼 수 있는 지역들이 한정적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씩 그 입지를 살펴보도록 하죠. 일산 같은 경우에는 서구, 동구, 덕양구 이렇게 구가 나눠져 있는데 김포 같은 경우에는 구가 없고요. 양촌읍 일대가 예전에 전원일기의 배경이 됐던 그런 곳이고, 일산 신도시가 이제 1기 신도시, 파주가 2기 신도시라고 하면 김포는 하나의 큰 대단지로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분 주거지가 밀집해 있습니다. 풍미역 일대로 조금, 고천읍 일대로 이렇게 조금 4-5천 세대씩 묶여져 있는 거죠. 사우동 일대로 조금씩 묶여져 있어요. 조만간 분양할 이 걸포 북변역 인근으로도 일부, 운양역 일대로 일부 계획하고 만든 신도시는 아니었기 때문에 아파트의 연차가 지역마다 다릅니다. 사후역이나 내지는 장기동 일대의 연차는 오래된 반면에 문양동이나 구례역 일대는 신축이고 아파트의 연차가 지역마다 다르고 그런 것들이 가격에 반영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신축인 곳들이 조금 더 비싸고 선호되고 골드라인, 역세권이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거래량이 많은 것이 이 김포의 특징 중 하나고, 교통 체증이 굉장히 심한 곳 중에 하나예요.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는 체증으로 인해서 오히려 새벽에 차를 끌고 나가는 분들도 많았고요. 근데 이제 지하철이 개통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골드라인의 량이 2량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좀 기대감 대비 만족도가 떨어졌고, 지하철이든 자차든 불편함이 아직까지는 좀 있다라는 것이 단점일 수 있죠. 자, 이제는 일산을 보도록 할 텐데요. 일산은 그 부지가 굉장히 넓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볼 곳은 일산 신도시입니다. 일산 신도시라고 하면 이 일산 서구와 동구 를 묶은 이 지역만 일단 볼 거예요. 문촌마을, 후곡마을 이런 지역들을 우선으로 볼 거고요. 1기 신도시가 시작한 시점이 1990년도고 처음에는 분당이나 일산이나 가격이 거의 비슷했거든요. 지금은 많이 역전했죠. 김포는 좀 경사도 져 있고 도로가 좀 구불구불한 반면에 도로가 반듯반듯하고 평지이고 백화점이나 내지는 병원, 호수공원, 문화시설 잘 갖춰져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호선도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파주입니다. 파주라고 하면 운정신도시를 많이 떠올리죠. 여기는 이제 2기 신도시고요. 가장 빨리 입주한 아파트가 2000년도 초반, 2001년식도 있고 구축과 신축의 아파트들의 연차가 큰 곳 중 하나예요. 2001년도에 입주한 아파트도 있고 2020년도에 입주한 아파트도 있으니까 거의 20년도 차이가 나죠. 구축보다 신축의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많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서울의 역세권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내지는 그 학군 프리미엄을 누리기 위해서 오래된 구축에 거주를 하는 경우가 있죠. 내지는 재건축까지 기대를 하고, 근데 파주 같은 경우에는 서울 출퇴근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차라리 확실하게 신축 프리미엄이라도 누리자, 큰 평수에서 아빠만 고생하자 라는 측면에서 신축이 거래량이 많고 좀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축은 약간 힘을 못 받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자, 다음으로는 인구를 한번 볼 텐데, 이 김포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대략 한 48만 정도 됩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기본적으로 한 50만 정도 인구수가 되는 곳에 투자하는 게 좋아요. 일산 서구와 동구를 합치면 60만입니다. 60만. 일산 서구와 동구가 일산 신도시의 전부가 아니고 중간중간 숨겨져 있는 데가 있어요. 여기 풍동이라고 있고요. 나름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분들의 동네, 여기 식사동이 있고, 경매로 많이 나오는 탄현동 이 일대도 서구와 동구에 포함이 됩니다. 덕이동, 탄현동 이 일대가 60만, 일산 전체를 합치면 한 100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인구 자체는 일산이 더 많다. 인구가 많다는 거는 배우 수요가 많다라는 거죠. 다음으로 파주는 50만 정도 됩니다. 운정신도시는 앞으로도 또 입주할 곳들이 많기 때문에 50만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죠.
수요 공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공급을 보는 이유는 앞으로 내가 투자하고 매도를 하는 시점에서 매매 전세가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경기도 김포시는 2027년 12월에 입주 물량이 1200세대가 있고 나머지는 없네요. 다음으로는 일산을 볼 텐데요. 일산 동구는 동구, 풍동, 장항지구는 일산 신도시 호수공원 밑에 있습니다. 신규 택지지구고, 그 다음에 서구에는 400세대 정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파주입니다. 파주는 많죠? 11,000세대이기 때문에 한 가구당 보통 3인 정도가 딸려오잖아요. 그러면은 한 3만 세대 정도는 늘어날 수 있는 거죠. 50만이에서 53만 내지 55만까지도 될 수 있는, 플러스 신규 분양까지 될 수 있고. 근데 이 입주 시기에 맞춰서 매매 전세가는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마이너스지만 궁극적으로는 플러스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자리와 교통을 한번 묶어서 볼 텐데요. 김포의 일자리는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 골드라인이 있습니다. 골드라인을 타고 나가면 김포공항으로 연결이 돼요. 여기에서 이제 갈아탈 수 있습니다. 뭐 5호선이나 뭐 9호선 이렇게 갈아탈 수 있고, 한 번에 가기는 어렵고 갈아타야 되고요. 마곡이나 내지는 여의도 서쪽에 있는 일자리대로 갈 수 있고, 공단들이 있긴 한데 양질의 일자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여기 3호선이 있습니다. 백성역에서 경복궁까지 37분. 환승하고 그렇지 않고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 기다리는 과정, 갈아타는 과정 피곤하고 오래 걸리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환승하지 않고 가는 3호선이 좀 더 수요가 있고 37분에 맞춰서 딱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지하철로는 광화문까지 막히지 않고 갈 수 있어서 이 일대로 많이 거주를 하시죠. 위쪽으로 경의중앙선이 있죠. 서해선까지 연결이 되면서 좀 더 좋아졌죠. 또 GTX-A 노선도 킨텍스역에 개통 예정이죠. 인근으로 GTX-A 노선이 공사 중이고, 김포도 5호선 연장 GTX-D도 언급되지만 시간은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파주입니다. 파주는 GTX-A가 있죠. 구간과 구간을 먼저 있고 전체 구간에 있는 과정을 이제 이어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GTX-A 노선은 그래도 뭐 2028년 안에는 전 노선이 연결된 노선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자리라고 하면은 파주 LG 디스플레이가 인근에 있죠.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근무를 하지만 인원 감축 이야기도 가끔 있고, 뭐 마곡으로 근무지를 바꾸는 분도 있고, 근무한다고 해서 파주 여기 운정에 사는 것은 아니니까 별개로는 봐야 할 것 같아요. 인프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인프라라고 하면은 주말에 이용하는 환경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백화점이나 뭐 공원, 쇼핑센터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죠. 김포를 먼저 살펴보면 이런 것이 사실은 특별히 없어요. 풍무역에 트레이더스가 하나 있는데 큰 호재거리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인하대병원을 유치시킨다거나 한강 시내폴리스 사업을 개발한다는 이야기는 한 5년 전부터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구례역 일대는 유흥상권이 많이 발전되어 있어요. 서울이나 다른 상권으로 넘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큰 바운더리의 인구를 이 구례역에서 흡수를 하더라고요. 뭐 술집도 많고 군인도 많고 외국인분들 많고 좋은 인프라는 아니죠. 자, 일산의 인프라라고 하면은 현대백화점도 있고, 인제대학교 일산 백병원도 있고, 동국대학교 일산 병원도 있고요. 암센터도 있고, 일산 호수공원도 있죠. 남녀노소 누구나 선호하는 것이니까요. 관리도 해주고 지자체에서 뭐 법원도 있고요. 킨텍스도 있고, 좀 선호하는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파주는 어떤 인프라가 있을까요? 파주는 운정호수공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도 크고 잘 되어 있고, 백화점이나 이런 거는 없고요. 일산을 좀 더 이용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학군을 볼 텐데요. 일산이 학군 측면에서는 가장 유리하고 선호됩니다. 오마 초등학교, 중학교가 가장 유명하고 학업 성취도도 높고 학원과도 촘촘하게 갖춰져 있죠. 이 주변으로 한 200개 정도. 김포 같은 경우에도 사호동 일대가 그나마 좀 학원가가 있고, 운정을 보면 지역별로 나눠져 있긴 한데 유명한 학원가 또 유명한 선생님이 모이는 지역은 뭐 이쪽 후곡 학원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김포가 학업 측면에서 좀 유리한 부분도 있어요. 김포시 고천읍 농어촌 전용이 있습니다. 고천읍으로 일부러 이사하시는 분도 있어요. 다음으로 연식과 평수를 보도록 하죠. 4베이 판상형의 방이 4개네요. 초기 비용이 안 든다는 게 신축의 장점입니다. 풍물을 받고, 다음으로는 여기 디에트르입니다. 원래 비교군을 여기 3개 중에 하나를 잡고 싶었는데 금액이 6억 7천보다는 좀 올라가더라고요. 더 대단지여서. 근데 여기도 나쁘지 않은 게 도보권으로 GTX-A 노선을 오히려 더 가깝게 갈 수 있어서 여기는 평면이 좀 못난이긴 한데 거실이 이렇게 넓은 것은 좋진 않아요. 거의 운동장이죠. 수리할 거는 하나도 안 보이죠. 근데 넓은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좁은 게 문제죠. 넓은 거는 어떻게든 내가 행복한 고민이라면 좁은 거는 문제가 됩니다. 여기가 이제 아파트 34평형이랑 똑같은데 여기는 방 3개, 화장실 2개인데 2베이죠, 2베이. 그다음 서비스 면적이 적으니까 실질적으로 누리수 면적은 좁다라고 볼 수 있죠. 집이 좁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쪽이 거실이고 여기 주방이고 맞은편에 방 하나 있고, 그래서 확실히 신축과 그쪽의 실면적은 생각보다 많이 차이 난다. 이거를 일단 염두에 놓으시고 하셔야 됩니다. 요즘 가정가구도 커졌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좁다. 인테리어를 안 했으면, 그리고 인테리어를 안 했으면 추가적인 수리 비용이 나간다.
전고점과 대장 아파트입니다. 풍무 푸르지오의 전고점을 살펴보면 2021년 10월에 한 8억 5천 정도까지 올라갔었어요. 8억 5천. 그렇죠? 8억 5천 정도 올라갔고, 김포의 대장 아파트. 딱 대장이라고 손꼽는 만한 데가 사실 마땅히 없긴 해요. 내지는 매자가, 메트로자이가 여기도 한 11억까지는 갔었는데, 스치듯 갔죠? 스치듯 넘어와서 일산 후곡 9단지, 여기는 전고점이 한 8억 2천 정도였었고, 이 일대 대장은 어딜까요? 킨텍스 원시티 아파트가 한 10억 정도 거래가 되고요. 이 초입에 있는 요진 YCT도 한 10억 언더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운정 신도시의 전고점 살펴보면, 이 일대가 이제 입주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전고점이 없을 수도 있어요. 또 비과세 때문에 안 찍힐 수도 있는데, 여기 8억 정도 찍혔던 적이 있고, 그리고 대장 아파트라면 운정 신도시 아이파크가 이 일대 대장입니다. 왜냐하면 GTX A 노선 인근에 있으면서 신축 대단지에 초등학교도 품고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가 시세를 끌고 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금입니다. 내가 6억 한 5천 정도의 매가로 집을 사는데 과연 얼마만큼의 투자금이 들어갈지도 분명히 고려돼야 되는 상황이죠. 대출은 다 비규제 지역이니까 60에서 70% 나온다고 가정하시면 되고요. 전세가가 얼마인지를 보면 될 텐데, 풍무 센트럴 푸르지오는 이렇게 봐서는 한 2억 6천 정도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억 6천. 근데 실제로 요즘에 나와 있는 걸 보면요, 지금 풍무 센트럴 푸르지오는 최저가가 6억 3천에서 6억 5천이고 전세가가 4억 2천이니까 한 2억 1천, 2천 정도 갭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후곡 9단지는 매매가 6억 3천 정도에 전세는 5억이니까 여기는 한 1억 3천 전후. 마지막으로 운정신도시 디에트르 더 퍼스트는 매매가는 6억 5천, 전세가는 3억 8천이니까 2억 7천 맞죠? 투자금으로 보면은 운정이 가장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풍무, 그 다음에 일산이 가장 적게 들어간 걸 알 수 있네요. 이렇게 해서 입지부터 인구수, 수요 공급, 일자리 교통, 인프라, 학군, 연식, 평수, 전고점, 대장 아파트, 투자금까지 봤는데요. 이렇게 쭉 보시니까 여러분들이라면 투자의 관점에서 어떤 곳이 좀 더 낫다고 보시나요? 각자 중요한 항목에 따라서 비중이 커질 수도 있고 또 작아질 수도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결과값은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구축은 절대 안 돼. 내가 구축을 살아봤는데 농물부터 주차난부터 층간소음까지 절대 구축은 안 살 거야, 이런 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나는 우리 아이를 위해서 학군지가 정말 중요해. 소음이든 주차난이든 상관없어. 그럼 반대로 학군지를 선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걸 다 배제하고 이제 평균치로 보는 거예요. 지금 금액에서 하나를 꼽자면 저는 일산을 꼽을 것 같아요. 연차는 오래되고 실제 누릴 수 있는 면적도 좁고 주차나 소음이나 불편함도 있고 그런 부분은 아쉽지만, 우리가 집에 살면서 느끼는 만족도도 있지만 집 밖에서 느끼는 그런 만족도도 있거든요. 내가 밖에 나갔더니 병원이든 학군지든 그리고 다 아파트로 있기 때문에 평균치가 맞아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잠재적인 수요층도 많고 GTX A 노선이든 그런 부분도 누릴 수 있고, 재건축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언젠간 좀 재건축이 된다면 이 서쪽에서는 또 일산을 밀어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수혜를 좀 기대해 볼 수도 있고, 그런 걸 배제하고서라도 투자금도 적게 들어가고 지금보다는 전고점을 향해서 갈 수 있는 힘이 더 크지 않을까. 오히려 파주가 먼저 치고 일산 형님을 또 떠받쳐서 밀어 올려주지 않을까.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일산이 낫다고 보는데, 제가 설명드리는 여기서의 낫다는 거는 제가 특정드리는 이 단지를 기준으로 설명드린 거예요. 만약에 제가 설명드리는 이 단지가 이 오마초 바로 뒤편에 있는 롯데 9단지가 아니라 풍동의 숲속마을 두산임 6단지 이러면은 순위가 또 완전히 뒤바뀌어 버려요. 풍동은 학군지랑 완전히 또 다른 곳이고 아예 생활권도 다르고, 그러니까 조금만 벗어나 버려도 순위는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바운더리가 생각보다 좁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500m 내외라고 보시면 적정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순위를 꼽자면 좀 고민이 됩니다. 풍무 센트럴 푸르지오를 고를 것 같아요. 서울 접근성에 훨씬 더 유리하고 풍무역도 바로 앞이고, 인근으로 또 밑에 검단 신도시가 있어서 검단 신도시가 이렇게 같이 뜨면 바로 옆에 있는 생활권인 풍무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검단 신도시가 거래가 잘 되는 만큼 상대적으로 여기 풍무동 일대가 싸 보이는 효과도 있어요. 주고받는 측면에서는 풍무가 나은 것 같다. 그래서 1등은 일산, 2등은 풍무, 한 2.5등은 운정, 디에트르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세 지역에 대한 특징과 순위를 매겨봤고요. 운정 메디컬 클러스터 영향이 있을까요? 일대 메디컬 클러스터가 들어선다는 이야기네요. 이 병원 유치하는 게 그간에 많이 지켜봤지만 되게 더딘 것 같아요. 송도도 그랬고, 송도는 지금 착공을 한 것 같은데 그 각 지역마다 병원 유치 되게 힘쓰거든요. 근데 되게 늦고 또 엎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착공 후에 투자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집값을 엄청나게 이끌기에는 지하철 호재보다는 많이 약하다 생각합니다. 파주의 그 GTX 얼마만큼 빨리 전체 구간이 연결되고 하느냐에 따라서 또 일산이 재건축을 진행하냐 안 하느냐, 김포는 검단의 영향을 좀 받을 것 같고, GTX D 노선, 5호선 연장 이런 거가 큰 여파인 것 같아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분양권이나 내지는 일반 가치 투자와 관련해서 심화학습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9월달에 이벤트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9월 한 달간 분양권 투자반이나 내지는 가치 투자반을 수강하신 분께 제 사무실로 초대 플러스 제 1대1 핀셋 상담 유선상으로 동시에 드릴 예정입니다. 정말 마음 먹고 공부해 봐야지 나는 궁금한 게 있는데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 잘 모르겠어 라고 하면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인생의 기로에 있어서 제대로 된 전문가를 만나서 시간을 활용하는 게 돌아가지 않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 분석을 했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이 영상의 좋아요와 또 하트 버튼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